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요즘 집값 상승한다고 맨날 텔레비에 나오죠. 네. 자, 우리가 전망을 하지 말고 음, 현상을 보자고. 현상. 음,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나. 자, 보면 기준금리 12회 연속 동결, 네. 그 다음에 인하 가능성 시사, 주택담보대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네. 정부 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 이것들은 대출 규제 풀어준다고 정권 달라고 하던 놈들 아닌가? 맞아요. 이창용 한은 총재 금리 한은이 독립적으로 결정하겠다. 가계부채 규제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돈 빌려서 집 사자 다시 시작되는 영끌. 어, 그리고 왜 서울만 집값이 오를까? 네. 서울만 오른데 심화되는 부동산 양극화, 비대칭화, 지방하고 수도권하고 좀 다르다는 얘기죠. 네, 맞아요. 그리고 서울 안에서도 좀 다른 게 9억 이상 주택 거래 비중이 50% 이상, 네. 15억 이상이 20%예요. 음, 그러면 70%인 거잖아. 그렇죠. 좋은 곳에, 위치가 좋은 곳에 아파트들만 팔린다는 얘기지. 네. 그리고 구축보다는 신축. 신축으로 팔리는 거고, 거래량 3년 내 최대다. 네. 2021년 수준 넘어서나 6월 거래 신고 벌써 5천 건 넘었다. 아파트값 용트림 상승폭 거래량 탄력받았다. 네. 집값 7달 만에 상승 전환, 수도권이 주도하고 있다. 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또 서울 뛰고 지방은 찬바람. 네. 9억에서 더 벌어진다. 상반기 아파트값 서울 오를 때 지방은 오히려 하락했더라. 주택담보대출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네. 5대 은행 가계대출 이달에만 3조 원 넘게 급증했고, 은행권 가계대출 조이기가 들어갔다. 우리은행 2주 만에 금리를 인상했다. 네, 여보세요. 네, 네. 그리고 가계대출 경고등 은행권 주담대 다시 조인다. 네. 고금리의 내수 부진, 거세지는 금리 인하론. 금리 인하가 지금 주택 가격을 또 선반영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주식처럼. 네. 자, 그 다음에 금리 인하 선반영 과연 적절했나? 음, 자, 요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또 사람들이 집값이 또 오른다 그러면 상승론자라고 지랄하고, 네. 집값이 내린다 그러면 폭락론자라고 지랄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1차원적인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하고는 얘기를 하지 마세요. 집값은 오르는 중에도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고, 그렇죠. 내리는 중에도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을 해요. 그러면서 내려가느냐 계속, 그러면서 계속 상승하느냐 문제인 거지. 맞아요. 근데 집값은 항상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계속 올라왔어요. 네. 지금까지는. 음, 지금 여기에서 나타나는 현상들, 네. 이 현상들을 보면 앞으로의 집값이 어디가 주도할지는 이미 나와 있어요. 거주 환경이 아주 좋은 곳, 그렇죠. 그 다음에 거주 환경이 좋다는 거는 인프라가 집중돼 있고, 교통이 발달돼 있고, 네. 그 근처에 직장도 있고, 요런 곳들은 오르고, 그렇지 않은 곳들은 여기처럼 그렇게 쉽게 막 가격이 오르진 않을 거다. 그렇죠. 그다음에 거기다가 새 아파트다. 그러면은 그렇지. 더더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인구는 줄지만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인구는 줄지 않고 더 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수도권 집중 현상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그렇죠. 미국도 그렇대요. 네. 인구는 늘었는데 이 이동으로 인해서 어떤 도시는 소멸하고, 네. 어떤 도시는 집값이 막 오르고 미친대.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현상들이 우리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집값이 대세 상승이다 아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요건 보면 판단할 수 있죠. 그다음에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변할지도 예를 들면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집값이 오른다. 그러면 뭐 상승론자다. 내린다. 그럼 폭락론자다. 이런 사람들하고는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유치원생도 1차원적으로 사고하진 않아요. 네. 2차원적으로 사고하지. 오르고 내리고, 과열되면 규제하고, 침체하면 부양하고. 이게 정부의 역할이고 사회의 네. 역할이잖아. 그렇죠? 맞아요. 집값이 내리는 것도 문제지만 오르는 것도 너무 많이 오르는 것도 문제예요. 네. 폭락과 폭등이 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고, 그렇죠. 우리는 그 와중에 어디를 투자했을 적에 조금 더 가치 있게 가져갈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더 많이 먹을 수 있느냐를 고민하는 게 투자자고, 네.
저번 영상에서 우리 구독자님이 하신 소리가 있어요. 그 현상을 지금 다시 그대로 뉴스에서 나온 거예요. 네. 그 전에 뉴스에 나오기 전에 저희들이 구독자님하고 같이 얘기를 하는 게 있었고 집값 상승이 어떻고 어떤 현상이 나타났느냐 이게 지금 저희들이 얘기했던 게 뉴스로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지. 경험이 네. 많은 사람들은 이걸 보면 아 어떻게 되겠구나 라고 알 수 있지만 경험이 적으신 분들은 좀 어려워요 판단하기가. 그러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지. 수도권으로만 집중되고 수도권 안에서 인프라와 직장이 가장 좋은 곳으로 집중되는 현상, 그것만 오르는 현상, 지방과 수도권의 가격 격차는 더 벌어지고 수도권 안에서도 그 격차가 또 벌어지고 서울 안에서도 또 그 격차가 또 벌어지고 그러니까 투자를 잘해야 된다는 거지. 이제 맞아. 아무데나 하면 안 돼요. 아무데나 사놓고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올라. 그치.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곳을 고르셔야 됩니다. 아마도 그 대방 4차, 5차 네. 사실 그것도 신축들 그렇죠? 그 다음에 앞으로 교통이 가장 좋아질 곳, 네. 인프라가 지금 가장 많이 몰려 있으면서 양주 안에서는 집값이 가장 비싼 곳. 그러니까 편시설 좋은 그렇지. 거. 그곳에서 가장 좋은 곳. 네. 그러니까 진짜 사람들이 그거 관심을 갖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앞으로 집값은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벌어지고. 그래서 잘 모르시겠다 그러신 분들은 유로 자본을 신청하시면 되시고 네. 사장님 나 이거 집 사야 돼요? 나 저 아파트 살라고요. 괜찮아요? 나 저거 분양 받으려고요. 괜찮아요? 딴 데는 막 산다고 난리던데. 할인해 준대요. 그런 거 되게 많았어요. 네, 근데 맞아요. 내가 어떤 건 사고 어떤 건 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쵸. 그래서 그걸 잘 모르시겠다 그런 분들은 유로 자문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잘못된 선택이 여러분을 나락으로 이끌 수도 있어요. 그쵸. 특히 그게 내 전 재산이라고 그러면 네. 대출을 받아서 들어갔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좋은 집이라고 해도 나한테는 안 맞을 수 있어요. 그치. 여러 가지 상황을 다 대입시켜 봐야 되겠죠. 그래서 투자냐 실거주냐 이거에 따라서 주택이 완전히 갈릴 수 있을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다. 그런 분들은 투자와 실거주를 분리하시면 되지만 내가 실거주하고 싶은 곳이 있지만 난 돈이 부족해서 또 투자도 해야 된다. 네. 이분들은 투자와 실거주를 하나는 포기해야 돼. 네. 네, 대부분 실거주를 포기하죠. 투자로 그렇죠. 가게 됩니다. 그렇죠. 투자로 가서 물려서 다시 투자 주거를 불리하죠. 분리하든가 네. 이렇게 가셔야 돼요. 잘 모르시겠으면 유로점을 신청하세요. 네. 그래서 아파트 저거 분양 받는다고 그러고 이거 산다고 그러고 막 그런 분들이 전화가 되게 많이 왔는데 그분들은 어차피 저희들하고 같이 기존의 계약자의 관계이거나 네. 유로자문을 신청하신 분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제가 그건 괜찮다, 저건 안 된다,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유로자문을 신청하시면 어느 정도 계속 관리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 재산이 걸린 문제니까 전 재산이 걸린 문제지. 유료자문을 받고 편하게 가셔야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